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요즘 부쩍 늘어난 환자분이 있습니다. 바로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인데요. 수면제 복용 외에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을까 하는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지속적인 불면증을 참고 견디는 것이 절대 좋은 것은 아닌 만큼 양방이든 한방이든 전문가의 치료를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수면은 비만을 비롯한 대사장애, 면역계 질환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 내볼까요? 땡땡이 뇌를 아프게 해서 치매도 걸리게 한다. 이 땡땡이 뭘까요? 바로 베개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베개가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고 그 결과 뇌 활동뿐 아니라 목과 척추도 망친다면 우리 몸은 낮 동안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매시간 지치고 늙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먹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몸의 입장에서 보자면 에너지를 요구받고 소모시키는 행위죠. 뇌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외부의 자극에 노출돼서 기억과 사고력을 발휘하고 또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네, 중노동 맞습니다. 자, 공장이 돌아가면 필연적으로 쓰레기와 오폐수 등이 나오듯이요. 뇌 활동의 결과로도 노폐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게 되는 건데요. 자, 이런 노폐물들은 그때그때 배출되고 정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다행히 치열한 낮이 지나가고 밤이 되면 뇌도 휴식이 찾아오죠. 네, 맞습니다. 잠입니다. 잠. 그러니까 수면이 하는 가장 큰 기능이 바로 뇌 청소라는 거죠. 숙면을 취하는 동안 뇌에 쌓인 독성 단백질이나 다른 기타 노폐물들이 처리되는 건데 만약 잠을 잘 들지 못해서 또는 어렵게 잠이 들어도 자꾸 깨어나고 3-4시간만 지나면 말똥말똥해져서 충분한 시간만큼 뇌가 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에 쌓인 독성 단백질 등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게 되고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인 뇌신경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돼서 종래는 치매와 같은 중증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꼭 치매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수면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기억력이 둔화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험은 가볍게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불면증은 생활의 불편 정도가 아니라 꼭 개선해야 하는 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불면이 생기면 호르몬의 문제 등 내과적인 원인부터 살펴보게 되는데요. 물론 중요한 접근입니다만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수면의 보조용품들인데요. 의외로 베개만 바꿔줘도 수면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있답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일리 있는 주장인 만큼 오늘은 좋은 숙면으로 유도해주는 내 몸에 맞는 베개 선택법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베개를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제가 저희 직원들이나 주위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의외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베개를 사서 줄구장창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베개에는 좋은 베개와 나쁜, 그러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베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베개가 직접 접촉하는 우리 몸 부분, 목의 형태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요, 직립보행을 하면서 목을 이루는 척추, 그러니까 경추의 C자와 흉추와 요추의 S자 커브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누워 잘 때 이 공간을 적절하게 잘 유지하도록 보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수면의 자세에 따라서 자신의 목의 C자 형태를 잘 유지해 주는 베개가 숙면에도 도움되고 따라서 뇌에도 좋은 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베개가 몸에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분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베개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증상부터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아침에 자고 나면 목이 뻐근하거나 손이 저려오는 증상, 또는 심박동수나 호흡의 변화를 자주 느끼고 다리에 이상 움직임이 생겨서 잠을 자주 깬다면 친구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친구 점검과 더불어서 본인이 자는 자세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사람과 똑바로 누워서 자는 사람에게 맞는 베개의 재질, 높이, 형태 등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가장 좋은 수면의 자세는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죠. 똑바로 누워 자려면 호흡의 조건 등이 맞아야 하는데 실제 똑바로 누운 경우 불편하다고 하시면은 차선책으로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도 괜찮습니다. 단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는 수면 유지에 가장 좋은 주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똑바로 누워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베개의 재질에 대해서는 그다지 가릴 것이 없습니다만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는 분들이라면 또는 수면 중에 뒤척임이 많은 분들이라면 모양이 딱 잡혀있는 베개보다는 모양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입자의 베개가 더 좋습니다. 메모리폼보다는 솜이나 털 이런 재질로 만들어진 베개들이죠. 베개의 높이도 달라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당한 베개의 높이는요, 자신의 팔뚝 굵기 정도인데요. 자, 똑바로 누울 경우라면 4에서 6cm 정도.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경우는 당연히 어깨 높이를 감안해서 더 올라가야 되겠죠. 한 8에서 10cm 정도인데요. 이 기준에서 본인에게 맞는 높이를 조금씩 조정하면 됩니다. 자, 베개의 그 길이는요, 어깨 너비보다는 더 긴 것이 좋습니다. 간혹 목침을 쓰신다거나 어릴 때부터 쓰던 작은 베개를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똑바로 눕지 못하는 분들 중에 코골이 때문인 경우가 아닌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보통 본인은 잘 인지를 못 하시는데요. 옆에서 자는 사람은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코골이가 뭘까요? 코골이는 수면 중에 숨 쉬는 공기랑 코 속이나 목 안에 살이나 액체 분비물이 부딪히고 마찰되는 소리인데요. 보통 코를 고는 사람들은 옆으로 누워 잘 확률이 90% 정도 됩니다. 코를 고는 분들은 수면 중에 필요한 양만큼의 공기를 확보하는 게 원활치가 않아서 그 보상작용으로 입을 벌리고 자게 되는데요.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은 똑바로 누워 자기가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뇌로 가는 호흡에 영향을 줘서 뇌가 남들보다 빨리 늙게 되는 만큼 코골이의 주 원인이 비염이나 축농증, 상부열증, 비만 또는 만성피로 등의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보통 코골이에 나타나는 코막힘 증상을 보면 좀 더 심하게 막힌 쪽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막히는 경우는 좀 드물죠. 옆으로 누울 때 자주 코가 막히는 쪽을 향해서 눕는 게 좋아요. 만약에 오른쪽 코가 막히면 오른쪽으로 돌아 눕는 거죠. 즉 막히는 쪽의 코가 아래로 오도록 말입니다. 자, 누웠을 때는 15도 정도 상체를 높여서 자는 게 숨을 쉴 때 더 편하기 때문에 방석이나 타월을 상체 쪽에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안고 자는 긴 베개 등이나 작은 담요 등을 다리에 감고 자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코 고는 분들 중에서 옆으로 말고 똑바로 누워 자려고 할 경우라면 등 뒤에 수건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봉처럼 만든 뒤에 등 한가운데 놓고 자면 일시적으로 깊은 잠을 청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등등 건강 걱정이 많아지는 때인데요. 면역이 절실한 요즘 수면이 흐트러지면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지죠. 수면을 방해하는 비만이나 호흡기 질환 등 미리미리 관리하시고요. 더불어 베개도 잘 점검해 보셔서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